네, 안녕하세요. YJ입니다. 오늘은 YJ 금융계정석에서 대체 투자 관련 Q&A, 취업, 이직 관련 Q&A 한번만 생각해 봤고요. 얼마 전에 제 유튜브에 질문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질문이 투자심사 신입사원 입사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공부하면 좋을까요? 그리고 투자부서랑 심사부서 각 장단점 비교해 주실 수 있나요? 라고 질문해 주셔가지고 관련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네, here we go. 아시죠? 일단 투자심사 신입사원 입사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공부하면 좋을까요? 사실은 광범위하죠. 투자심사라는 게 증권사도 있고 투자를 하는 것이,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, 연기금, 보험사가 있죠. 현재 저는 사실은 증권사에서는 심사는 아니고 심사 비스무리한 거 지금 하고 있고, 보험사에 있을 때 투자부서에도 한 5년 있었고 심사부서에도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냥 제 기억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. 연기금은 가본 적이 없어서 또 다를 수도 있겠죠. 모르겠어요. 가봤어야 알지. 뭔가 일단 모르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지금 와서 만약 제가 투자심사 신입사원 입사한다고 하면 사실은 웬만한 데는 다 대체 투자를 하면은, 대체 투자라는 게 보통 부동산, PF, 그리고 대체 투자에 꼭 한정하진 않으신 거죠, 지금 질문이. 어쨌거나 일단 전 대체 투자라고 하면 부동산, PF, 실물 부동산, 그리고 인프라 를 할 거고, 증권사 쪽까지 확장한다면은 대체 투자 일반 보험사도 그러겠죠. 인수금융, 기업 대출, 기업 투자까지 가겠죠.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사실은 현재로서는 포션이 많은 게 부동산 PF 쪽에 포션이 많긴 한데, 부동산 PF를 위한 심사를 위한, 그러니까 신입사원으로서 준비할 수 있는 건 없어요.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이쪽은 되게 약간 도제식으로 배우는 곳이어서, 그래서 포기해라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들어와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. 여기는 일단 신입인데 모든 걸 다 하는 신입 이런 건 불가능하잖아요. 제 생각에 어차피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느낌,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땅의 인재로서 신입이 들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쵸? 그럼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하고, 준비할 수 없는 부분은 들어가서 키워야죠.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. 그래서 부동산 PF 부분은 제 생각에는 들어가서 키워야 될 것 같아요. 그렇다면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장기간 준비할 게 아니면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 생각에는 실물 부동산도 그렇고 결국은 기업 분석 쪽인 것 같아요. 물론 실물 부동산은 기업 분석, BS, IS보다는 캐시플로우라는 쪽이 조금은 더 이쪽 두 개에서는 캐시플로우 분석이나 이런 게 중요할 거고, 인수금융도 사실은 캐시플로우가 중요하긴 해요. 그렇다 한들 제 생각에 근원은 기업 분석이고, 회계 반성하라는 게 아니죠. 회계학이, 저도 사실은 저 공대거든요. 공대에 도시공학과 나오고 그러면서 부동산 쪽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, 저는 사실 CFA 공부하면서 CFA 저 땄거든요. MSC까지 합격했는데, 이때 했던 회계가 엄청 도움이 됐어요.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회계를 배워서 갑자기 모든 게 해결되진 않았지만, 회계를 깊게 들어가노니 전반적인 부분에서 말할 때, 그러니까 전반적인 편해진다고 해야 되나요?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뭔가 이게 지금 투자 심사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회계학이라는 거는 약간 영어를 배우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영어를 배웠다고 해서 내가 내 전문 분야, 투자를 더 잘하거나 심사를 더 잘하진 않지만, 영어를 더 잘하면 더 잘할수록 한국말로 된 정보가 아니라 좀 글로벌라이즈한 정보도 더 얻을 수 있고, 전반적인 내 접근성이나 나의 그 포텐이 올라가는 거잖아요. 그런 것처럼 회계나 이런 좀 기업 분석, 회계 쪽 부분을 배워놓으면은 전반적으로 내 그 포텐을 올리는 느낌인 것 같아요. 이것 때문에 다이렉트로 내가 확 뭘 잘하진 않겠지만, 이거에 근거해서 얘네가 쌓아놓은 그런 토대가 내 전반적인 PF, 실물, 인프라, 인수금융, 기업에 대해서
좀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뭔가 하나 한다면 제 생각에는 기업 분석 쪽이나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회계 쪽, 그렇죠? 재무제표 분석 뭐 이런 쪽을 좀 정교하게 들어가 보면은 그 결국은 이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물론 부동산 PF에 있어서는 좀 애매하긴 한데, 아니면은 이 부동산 PF, 실무 부동산 PF는 좀 공부할 게 많지는 않고요. 아니면 제가 사실 듣진 않았지만 저도 옛날에 패스트 캠퍼스 강의를 했었거든요. 패스트 캠퍼스나 뭐 이런 좀 사적인 강의 기관들 요즘 많잖아요. 이런 곳에서 실무 베이스 강의들을 많이 해요. 사실 그러니까 뭐 저도 강의 한 적 있지만 사실 제가 다른 분의 강의 듣진 않았죠. 저도 약간 이제 뭐 이렇게 약간 과장급 이하 쪽 베이스 타겟이랑 강의들 대부분이어서 저는 부장이니까 이제 약간 제가 들을 건 아니어가지고 듣진 않았는데, 사실 그래서 이 강의들 팩캠이랑 또 뭐 있잖아요. 더 이런 강의들의 퀄리티 제가 정확히 보진 않았어요, 솔직히. 근데 그렇다 한들 그 실무 분야에 계신 분이 어쨌거나 각각의 분야, 뭐 부동산 PF든 아니면 캐시플로우 분석 뭐 이런 부분까지도 가겠죠. 그리고 뭐 실무 부동산 인프라 인수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IB에 대한 전반 뭐 이런 강의던 이런 부분이 제 생각에는 이거를 뭐 자격증을 따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뭔 얘기하지, 무슨 일을 하지, 호기심 베이스로 이 수업을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옛날에 보면은 공인중개사를 예를 들어 공부한다고 하면은 중개가 아인가요? 여인가요? 중개사를 공부하면은 문제풀이 방식으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. 문제풀이 합격을 위해서 문제를 많이 풀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, 합격보다는 이 지식이 필요해서 사실은 로데이터 텍스트북이든 뭐 진짜 규정 다 보면서 전체적인 거를 다 보면서 겸사겸사 시험도 붙으려 하는 이런 접근 방식이 있잖아요.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이런 뭐 패스트 캠퍼스든 이런 사적 강의들도 뭘 합격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합격하려고 문제풀이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식을 쌓기 위해 호기심 베이스로 들어가면은 그런 강의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맛보기 강의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보거나 아니면 커리큘럼이 당연히 있겠죠. 커리큘럼을 한번 보시고 들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일단 투자심사 신입사원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실무 베이스 강의도 필요하고, 조금은 더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은 기업 분석, 회계 뭐 그런 부분이 있죠. 뭐 CFA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. 저는 CFA 커리큘럼도 저는 되게 도움이 됐어요. 그런데 됐고 뭐 이것 때문에 딴 게 막 연결되고 그러진 않지만 도움이 됐던 것 같고, 뭐 회계사 이런 거 잘 안 해봤지만 엄청 빡시겠죠. 하지만 그런 부분이 가지고 계시다면, 아니면 뭐 직전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. 예. 지금 제가 있는 회사도 저희 심사 쪽 부서에 회계사 베이스인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. 예. 그분들은 새롭게, 그러니까 회계사 완전 단순 일반 기업 분석만 한 회계사 뭐 그런 분들이어도 결국은 이런 다른 것들을 배울 때 빠르더라고요. 기본 베이스가 있으니까. 그래서 회계사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회계 부분이 분명히 베이스로 도움이 된다. 그런 부분이 너무 급하면 회계사를 뭐 저 2달 뒤에 입사한대요. 회계에서 공부하면 좀 안 되잖아요. 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는 뭐 일반적인 팩캠제가 꼭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. 지금 갑자기 얘기하니까 팩캠 말고 딴 거 맨날 저희 페이스북에 뜨는 게 있는데 기억이 떠오르지 않아요. 러닝 뭔가? 모르겠어요. 일단 그런 부분에서 강의를 실무 베이스로 듣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. 대신 좀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라. 그런 느낌이고요. 다음. 투자분서랑 심사보서 장단점 비교해 줄 수 있나요? 이것도 역시 제가 있었던 곳, 제 경험 베이스고요. 당연히 회사마다 다르겠죠. 부서마다 다르고, 사실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. 그 사람, 윗사람이 어떤 놈이 있느냐, 어떤 분이 있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져요. 완전 달라져요. 그게 한 제가 보기에는 운칠기삼 이런 말처럼 운이 70%, 뭐 운칠 기삼, 기가 뭐죠? 뭐지? 기운이 아닐 텐데. 저 바보였네요. 죄송해요. 어쨌거나 이 말한 거는 운칠기삼의 운이 70% 말하는 것처럼 사실은 모든 업무는 사람이 70% 이상인 것 같아요.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제 직장 생활이 괜찮아지고, 사람이 쓰레기면 일이 아무리 좋아도 최악이에요, 최악.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, 일단 이 메인 변수를 떠나서, 사람을 떠나서 30%만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투자부서는 주로 그 투자를 하는 거죠. 투자할 때 내 돈이 누구 돈이에요? 연기금이면은 연기금 국민연금 내잖아요. 개인들이
개인들이 내는 국민연금 돈이 연기금에 들어갈 거고, 그 돈들을 예금에 넣을 게 아니니까 투자를 해야죠.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주식, 채권, 대체 투자, 국내외 이런 투자를 하겠죠. 이 부분에서 각각의 담당자로 들어가서 투자 업무를 하는 거고요.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런 투자 대상 건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, 자기가 있는 회사, 연기금, 아니면 뭐 보험사일 수도 있고, 뭐 IB, 증권사 IB일 수도 있고, 여기에 적합한 리스크 리턴, 각각이 테이크할 수 있는 리스크가 다르고 각각이 선호하는 리스크가 달라요, 회사마다. 그래서 그런 거에 맞아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,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좀 밖에 돌아다니면서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론트라는 말을 쓰죠. 이런 프론트다 보니까 뭐 영업이라는 말도 쓰죠. 영업, 뭐를 파는 건 아니지만 내 돈을 쏘기 위한 영업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갑의 영업이긴 해요. 그래서 진짜 안 좋으신 분들은 갑질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갑질하시는 분들도 있고, 되게 젠틀하고 안 갑질한, 넌 갑질하는 분들도 있는데, 어쨌거나 너무 갑질하지 마시고, 이건 좀 이게 사실 회사의 명함이 붙어서 내가 이런 거지, 회사 명함을 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. 자기가 잘나서 갑인 줄 알면은 나중에 큰일 나요.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. 이게 약간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일단 투자부서는 대외적으로 완전 갑은 아니지만, 요즘엔 돈이 너무 많아서 완전 갑은 아닌데, 투자부서는 제 생각에는 대외적으로 갑이에요. 돈을 갖고 돈의 의사결정하니까. 심사부서는 대내적으로 갑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갑을 갑질한다 할 때 그 갑을 말하는 거고요. 하지만 일단은 위치적인 뭐 상대적 갑인 거지, 갑질해라의 갑은 아니에요. 갑질하시면 안 돼요. 갑질은 본인이 잘나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주어진 거니까 갑질은 하지 마시고, 일단 근데 투자부서는 대외적으로 갑이어서 대외적인 거에 있어서는 좀 자기가 의사결정할 것도 바로 사람을 많이 만나요. 결국은 제 생각에는 투자, 그러니까 딜,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, 접근이 한 50%, 60%면 내 인맥, 사람을 만나고 이러는 것도 한 40% 내외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당연히 술 먹을 일도 많고 사람 만날 일도 많죠. 대신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입장에서 약간 갑이다 보니까 제가 접대를 하는 건 아니니까,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녁에 사람 만나는 거 좀 귀찮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저는 점심밥만 먹고 저녁에는 안 하거든요. 전 저녁에 자야 되고 제 취미생활도 있고 개인생활도 있으니까 그런 게 어느 정도 가능해요. 저는 저녁 싫은데요 하면 저 저녁 싫어하는 저 같은 애한테 계속 저녁 사주고 술 사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싫어하겠죠. 그래서 나 평상시에 유튜브하는 상태였는데 자꾸 그러니까 더 싫어져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한 그런 선택이 좀 가능해서 그런 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거나 어느 정도 권한이 있고 대외적으로 업무가 이렇게 되고, 심사 같은 경우는 대내적으로 갑이긴 해요. 그런데 또 애매하긴 하죠. 뭐 왜냐면 증권사나 이런 부분에서 결국 돈을 버는 건 투자 쪽인 거지, 심사는 브레이크를 거는 거잖아요. 브레이크를 거는 거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, 물론 깨지는 거 하나라도 막아내면 대단한 거긴 한데 쉽진 않죠.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좀 엄청나게 많지는 않고, 일단은 심사는 좀 대내적인 갑이고, 하지만 수익을 창출하는 부서는 아니어서 지나치게 갑질을 해버리면은 공격 오기 딱 좋아요.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닌데 갑질만 하고 앉아있고. 그렇기 때문에 어쩌거나 여기서는 대신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업무가 많이 할애돼요. 한 80에서 90%,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게 한 10에서 15% 이 정도일 것 같아요. 이 사람이라는 것도, 사람도 내부적으로 이제 프론트 쪽 투자하는 사람들을 주로 많이 만나고, 그들이랑 같이 뭐 출장 가고 할 때 이제 그때 바깥쪽 사람들, 운용사나 증권사 이런 사람들 만나게 하겠죠. 그러긴 한데 어쨌거나 대외 접점이 좀 약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분석하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저는 그 사람 만날 시간에 더 분석하고 싶고 더 잘해보고 싶고 막 이런 성격이니까 전 심사가 아주 잘 맞아요.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,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투자의 장점은 사람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이쪽 분야는 인맥 플러스 실력, 지식, 뭐 이런 실력 두 개가 나의 가치를 좌우해요. 그래서 결론은 투자 쪽에 있는 분들은 자기 인맥이 있기 때문에 이직이나 이런 거 좀 자유롭고, 그러니까 마켓에 자기의 가치가 있어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사실 회사 생활할 때도 좀 편하죠. 왜냐면 제가
뭐 이직을 막 맨날 할 건 아니지만 이제 마켓 밸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 일들이 저의 가치를 올리는 거고, 그게 모두 저랑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일과 제 가치가 일치하죠. 그래서 좀 좋아요. 그리고 막 진짜 이직할 거면 이직 안 하더라도 제 가치를 스스로 올리면 제가 언제든 이직할 수도 있고, 이직 안 하더라도 윗분들 입장에서는 얘 마켓 밸류가 올라가기 때문에, 저 같은 경우도 제 입으로 연봉 올려달라 이러면 한 번도 안 했었는데, 투자에 계속 있을 때는 그러니까 제 밸류만 계속 올려도 어차피 제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, 제 마음속을 밖에 분들은 모르시니까 저는 계속 다닐 거예요. 근데 그때는 연봉이 되게 빠르게 오르더라고요. 뭐 진급도 되게 빠르게 하고, 제가 말한 적이 없는데 좀 그런 점은 좋았던 것 같아요. 마켓 밸류를 유지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.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좀 살 수 있죠. 근데 심사 같은 경우는 전문가긴 한데 회사마다 심사하는 방식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범용성이 조금은 떨어져요. 범용성이 떨어지고, 결국은 이제 심사라는 거는 쉽게, 그러니까 마켓 밸류가 유지하기가 좀 약해요. 마켓 밸류란 게 전문성에 대한 유지는 가능하지만 인맥은 대부분이 프론트를 통해서 인맥을 만나게 되거든요. 직접 만날 수도 있는데 인맥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. 대외적 접점이 약해지니까 결국은 내 인맥이라는 약간 좀 치트키 같은 인맥 파워라는 거를 많이 가져갈 수가 없어서, 뭐 스스로 점심시간이나 뭐 저녁이나 주말에 만날 수도 있지만 한계가 있죠. 실제 업무랑 엮여서 사람을 만났을 때 더 많은 파워를 발휘하고 영향력이 있긴 하니까요.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심사 쪽은 분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건 좋지만 내 마켓 밸류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는 좀 불리해요. 그래서 이직이나 이런 거 쉽지 않고, 이직을 원하는 거 아니면 이직이 쉽지 않다는 얘기는 회사에서 쓰레기 같은 윗사람 만났을 때, 개차반들 만났을 때 걔가 저를 미친 듯이 갈굴 때, 아씨 젠장 때려칠까 열받아 했을 때 선택지가 위에 투자해 있을 때보다 많지 않죠. 그래서 좋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것도 있어요. 일단은 하지만 뭐 이직이 모든 결론은 아니잖아요. 이직하려고 해서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.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마켓 밸류 차원에서는 투자가 훨씬 좋아요. 마켓 밸류 차원은 좋고, 어떠한 지식 차원에서, 분석 차원에서는 심사 쪽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예.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또 하도록 할게요. 어쨌거나 이거는 진짜 케바케니까 이거 절대적인 답이 없어요. 그러니까 YG가 저렇게 말하는데 저렇대요 무조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. 저도 모든 회사를 다닌 게 아니라 제가 다닌 회사는 전체 회사의 1%도 안 되겠죠. 예. 그런 거니까요. 잘 선별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감사합니다.